そりゃお父さんポッポ屋だもん。仕方ないっしょ。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거든요. 무엇보다도 눈 내리는 겨울의 간이역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간이역의 이름은 호로마이 역이다. 그러나 호로마이 역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가상의 역이다. 영화에서 호로마이 역의 모델이 된 곳은 눈이 많이 내리기로 소문난 홋카이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 미나미 후라노주에 있는 이쿠토라 역이다. 호로마이는 과거에는 탄광업으로 번창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거의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이다. 이곳의 작은 간이역인 호로마이 역의 역장은 2대째 철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토 오토마츠이다. 1995년 정월에 기관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절친으로 지내온 센지가 찾아온다. 호로마이 뭔가 센짱 오메데토 오메데토. 그는 곧 정년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오토마츠에게 새로 생긴 리조트로 함께 이직하자고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설득한다. 俺来年の春にトマムのリゾートに横滑りできることになったんだ。そこになあんたも一緒に来んかと思って。 하지만 평생 철도 일만을 하였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오토마츠는 센지의 권유를 거절하면서 지나간 삶을 회상한다. 横滑りの聞かんことばっかりよ。 이 영화는 아사다 시로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하였고요. 영화는 개봉 후에 일본 아카데미상 9개 부분을 석권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가업을 잇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본 특유의 직업 정신을 이해하면 좀 더 내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평생 책임감으로 일만 하고 살아온 9세대의 삶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의 우직한 삶으로 인해서 가족의 죽음도 방임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 시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철도원 촬영지를 찾아가는 길은 시작부터 험난하다. 배경지가 되었던 이쿠토라 역은 2016년에 태풍으로 선로가 소실된 이후로 열차가 쭉 다니지 않다가 2024년 4월 1일부로 정식으로 폐역되었다.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사포로시를 거쳐 아사히카와시에 가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후라노시까지 가야 한다. 후라노시부터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야 호로마이 역의 배경이 된 이쿠토라 역이 있는 미나미 후라노조시에 도착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버스에서 내려 촬영지가 있던 역까지는 2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한다. 일본어를 모르는 여행자라면 너무 가기 힘들다. 절로 욕이 나온다. 주인공은 아내와 17년 만에 늦둥이 딸 유키코를 낳지만 유키코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 교대자가 없는 시골역인 탓에 유키코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였다. 시파시고. 신고.
よしそったらことってあっか 아내가 차갑게 식은 유키코를 안고 돌아온다. 철도원인 주인공은 딸의 시신을 품에 안은 아내가 탄 열차를 수기로 신호하며 플랫폼에서 열차를 맞이한다. あんたそうやって死んだ子まで旗振って迎えるんだね。仕方ねえポップ屋だからどうすることもできんじゃ 아내가 지병으로 죽어갈 때도 친한 동료의 부부가 대신 임종을 지켜주고 주인공은 그 시간에 플랫폼에서 열차를 맞이하며 철도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삶을 산 것이다. やっと最初に乗れるって。どこまでもポッポや。 지금 시대라면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 전후에 제국주의 시대 아래에서는 저게 낯선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딸과 아내는 죽어가는데도 맡은 바 일에만 충실하고 그런 자신에게 난 철도원이니까 라는 한마디만을 되뇌이죠. 俺はポップ屋だから身内のことになるわけにいかんでしょ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찾아간 마을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호각을 불며 나타날 것만 같은 오토마츠 역장은 보이지 않고 대신 영화에 나왔던 호로마이 역과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아준다. 영화 속에서 오토마스가 근무하던 곳과 역산에는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 놓은 듯한 영무실 안에는 촬영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세트와 소품들과 신문기사 스크랩과 영화 자료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역사 앞에는 영화 촬영에 사용되었던 기차가 전시되어 있다. 어느 날 오토마츠는 역을 돌아보다가 곧 초등학생이 된다는 어느 여자아이가 입고 간 분실물을 발견했다. 今度1年生になるの。おお1年生かい 저녁 때 오토마츠는 역에 찾아온 6학년이자 곧 중학생이 되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소녀는 자신이 인형을 두고 간 아이의 언니라고 했고 근처에 사는 오토마츠도 아는 노인의 손녀라고 밝힌다. 駅長さん、目つぶって。目つぶるいいことがあんの。目つぶってかい本当かい何するんだキスしちゃったキスしちゃったしちゃったじゃないべさ明日また来るからねバイバイ 다음 날 저녁 교복을 입은 소녀가 역을 찾아온다. こんにちは駅長さん 소녀는 자신이 어제 찾아온 아이들의 맏언니라면서 여동생들을 잘 대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これ女の子が生まれたんだすぐ死なしちまった風邪ひかしちまったんだビオロの病院さすぐ連れてってやればよかったんだがね 막차를 보내야 하는 오토마츠는 자신의 아내의 조끼를 소녀에게 입혀주고 역으로 나간다. これ着てろ風邪ひくから 그 사이 소녀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부엌에 서 있는 소녀의 뒷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오토마츠는 소녀가 해준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다. はいお鍋温まるよ おじさんなんだ胸がいっぱいなっちまった 그에게 사랑하는 딸과 아내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영화에는 없지만 원작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지간해서는 읍내에 나가지 않는 건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더 허망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꼭 죽은 딸 유키코 또래의 아이들만 눈에 띄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철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만 매진해온 오토마츠였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딸의 죽음에 대한 비통한 감정과 그림을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 소녀의 조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토마츠는 손녀가 역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소녀에게 돌아온다. じゃあよろしく。なしてゆっこが嘘ついてるの？おっかながるといけないって思ったから。どこの世の中に自分の娘がおっかながる親がいるもんかね。ごめんなさいお父さん。ごめんな。ありがとうお父さん。 아버지와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유키코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인형을 가지고 사라진다. 유키코가 떠난 후 오토마츠는 그날 또한 평소처럼 일지를 이상 없음으로 기입하며 하루를 마친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첫 차가 오기 전 눈 덮인 선로를 쓸며 도착한 제설차가 플랫폼에 제복 차림으로 깃발을 든 채 눈밭 위에 쓰러져 죽은 오토마츠를 발견한다. 왜 갑자기 죽은 유키코가 나타났을까요? 자신이 죽고 난 후 홀로 고통스럽게 지내온 아버지에게 자신은 죽었지만 지난 17년간 성장했을 모습을 매 순간 상상했을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는 주인공인 철도원 오토마츠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인 소설에서는 뇌출혈이 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유추해 보건대 유키코는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살아생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 철도원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담담하게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そりゃお父さんポッポ屋だもん。仕方ないっしょ。 지금도 철도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철도도 여전히 눈 덮인 북해도를 달리고 있습니다.